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회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제주는 세계인의 보물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동부 곶자왈 지역에 추진되는 사파리 월드 개발 사업에 대해 람사르 마을인 선을 1, 2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50대 남성이 동생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항선사가 마라도 관광객을 더 태우기 위해 가파도 도항선 운항 횟수를 줄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대통령은 제주를 세계적인 보물섬이라며 치켜세웠고 원희룡 지사는 탄소 없는 섬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회를 통해 국제무대에 처음으로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주가 갖는 장소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제주는 특별한 자연과 역사, 문화를 가진 한국의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세계가 인정한 환경 보물섬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있어 환경과의 공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당사국은 물론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친환경적 개발, 또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 계획도 아시아 국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제주의 계획을 소개하고 전 세계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50,000 jobs will be generated in related industries. In addition, as prosumers, local residents' income will increase as well.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미국 중심의 세계은행에 맞서 중국이 주도해 지난해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사드 보복으로 얼어붙은 한중 관계에 변화의 물꼬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환경 수도이자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마을기업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주 관광이 질적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을 다변화하고 바가지 요금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민관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마을 기업이 생산한 농산물 꾸러미를 직접 포장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정무부지사 후보로 안동우 전 도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안동우 지명자는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 출신의 올해 56살로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의장과 3선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제주도는 안 지명자가 뺑소니와 음주운전을 했던 도덕적 흠결은 있지만 법의 처벌을 이미 받았고 선거에서도 심판을 받았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산간에 추진되는 사파리 월드 사업 부지에 대규모 도유지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업 부지와 인접한 조천읍 선을리 주민들이 곶자왈의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복리 마을 공동 목장과 도유지 등 100만 제곱미터 부지에 동물원과 숙박시설을 짓는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 문제는 사업 부지가 람사르 습지인 동백동산과 인접해 있어서 사실상 동백동산의 지질적 특성과 생태계가 이어지는 선을 곶자왈이라는 겁니다. 세계 최초 람사르 마을인 선을리 주민들은 곶자왈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람사르 습지 한쪽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부지의 25%인 도유지를 임대해 주지 말고 사업 인허가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고유의 숲 곶자왈에 제주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물을 풀어놓는 관광시설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무계한 것이며 선을 곶자왈의 가치를 현격히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사업자는 동복리 마을회로부터 마을 공동목장을 50년 동안 임대하기로 한 뒤 개발 사업을 신청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관련 그 분야에 대한 그 관련 부서라든가 의견을 듣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을 놓고 도유지 임대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마을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50대 남성이 동생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둘 다 중태에 빠졌는데 동생 부부의 이혼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식을 잃은 한 여성이 119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늘 아침 7시 40분쯤. 56살 이모 씨가 동생의 집에 찾아가 동생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겁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벌인 뒤 인근 과수원으로 이동해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직접 불을 붙였습니다. 시아주가 찾아와서 이제 진짜 이혼할 거냐고 되게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그 얘기는 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흉기에 찔린 46살 한모 여인이 배와 가슴 등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 씨도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분도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 거라 그게 이제 결과 보면서 우리 피해자를 이제 직접 해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찰은 이 씨가 동생 부부가 이혼을 하려 하자 반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귀포 카로텔 직원 가운데 장티푸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음성 판정을 받았던 호텔 직원 46살 K씨가 고열과 오한 증세를 보여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장티푸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 카로텔은 다음 달 20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고 제주도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호텔 직원과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보리로 이름난 섬 속의 섬, 가파도에 가려면 반드시 도항선을 타야 하는데요. 선사 측이 마라도로 가는 관광객을 더 태우겠다며 가파도를 오가는 도항선 운항 횟수를 줄이는 바람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슬포항에서 가파도로 가는 도항선 매표소. 창구 앞 출항시각표에는 하루 3차례 왕복 운항한다고 내걸렸습니다. 하루 4차례 왕복 운항하던 도항선이 이번 주부터 한 차례 줄어든 겁니다. 주민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에 4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삼룡호에서가 딱 3번만 다녀보나 우리도 실은 식당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피해가 잘도 많아 마시. 12시 40분 하면 여기서 정시문 식사를 다 하고 들어오거든. 가파도행 운항 편수가 줄어든 것은 마라도를 오가는 도항선이 안전검사로 한 달간 휴항에 들어갔기 때문. 두 배를 함께 운영하는 선사가 마라도를 찾는 관광객이 더 많다며 가파도 도항선 두 척 가운데 한 척을 마라도 노선에 투입한 겁니다. 선사 측은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선박 검사가 끝나면 정상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라도 이용객이 지금 많이 증가되고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가파도로 이용객 수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1시 정도는 아마 이제.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보조금이 지원되는 노선인 만큼 선사 측이 일방적으로 운항 편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 30년 동안 시간이 이렇게 변해오질 않았는데 하절기에 이렇게 3번 운항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 무태 나들이 굉장히 시간상. 서귀포시가 가파도 도항선에 지원하는 유류비는 1년에 800만 원. 보조금이 지원되는 항로에 대한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에는 성명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하도록 청와대에 건의문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반갑고 감사한 일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을에는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막대한 규모의 공권력에 의한 연행으로 불신과 공포가 생겨났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도 평년 기온을 넘나드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위험 단계까지 오르면서 외출하실 땐 피부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를 밑돌면서 대체로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위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연일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